복수를 위해 원수의 아들과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서유진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랑과 증오, 그리고 배신이 얽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유진이 13살이던 어느 겨울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서재혁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따뜻한 아버지였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면서도 유진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아빠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거대 기업 TK 그룹과의 협력 사업에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TK 그룹의 강민석 회장은 서재혁의 회사가 개발한 친환경 건축 기술을 탐내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건설 비용을 30%나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반자인 척 접근해서 신뢰를 쌓았어요. 서 사장님, 우리가 손잡고 이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봅시다. 물론 특허권은 서 사장님이 가지시고 저희는 단순히 투자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계약서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서재혁이 횡령한 것처럼 꾸며진 위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서재혁은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봐도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절규하는 모습, 기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까지.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서재혁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세상의 냉대와 절망 속에서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을씨년스러운 오후에 유진은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18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복수해드릴게요. 강민석이라는 놈이 저희 가족에게 한 일을 그대로 되갚아주겠어요. 그 남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갈 거예요. 그날 이후 유진의 삶에는 오직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해외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며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거의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지적인 큐레이터로 거듭났습니다. 파리와 뉴욕의 유명 미술관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력을 쌓았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제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이제 28살이 된 유진은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해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타겟은 강민석의 유일한 아들, 강지훈이었습니다. 31살의 지훈은 아버지와 달리 순수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성격이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관심은 미술과 음악에 있었고 주말마다 미술관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유진은 그가 자주 찾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 같은데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서요. 완벽하게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지훈이 피카소를 좋아한다는 것도, 특히 청색시대 작품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미리 조사해둔 정보였어요. 지훈은 순식간에 유진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아, 이건 1903년 작품인 늙은 기타리스트예요. 정말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유진은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지훈 앞에서는 때로는 순수한 소녀처럼, 때로는 지적인 여성처럼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부터 와인, 그리고 현대미술까지 모든 것을 미리 공부해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들으며 감동한 척하고 그가 추천하는 부르고뉴 와인의 맛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유진은 약간의 신비로움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럽에서 자랐어서 한국 문화가 아직 낯설어요. 지훈 씨가 많이 알려주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이런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어요. 보호 본능이 생긴 거죠. 세 번째 만남에서는 살짝 상처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왔거든요. 이것도 반만 진실이었지만 지우는 그녀에게 더욱 깊은 동정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지우는 완전히 유진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적이면서도 순수하고 강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은 처음 만나봐요. 그의 순수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유진의 마음 한편이 찔렸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순수했어요. 아버지의 돈과 권력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지친 적도 있었지만 유진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목표 앞에서 유진은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몇 달 후 지우는 드디어 유진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유진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원수의 소굴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민석 회장을 처음 대면한 순간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남자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하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훈 씨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민석도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데려온 여자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훈의 어머니 오수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연은 유진을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연은 과거 유진의 아버지 서재혁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가 그를 버리고 강민석과 결혼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고부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연의 은근한 견제에 유진은 차분하게 응수했어요. 평범한 게 나쁜 건가요? 지훈 씨는 제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해 주시던데요. 저는 가식적인 걸 싫어해서 항상 솔직하게 살려고 해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지훈의 사랑은 더욱 깊어갔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훈은 유진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받아들며 유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복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강가의 며느리가 된 유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며느리와 아내 노릇을 하면서도 밤에는 강민석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집 안곳곳을 뒤졌어요. 시아버지의 서재는 물론이고 그의 개인 금고까지 열어서 숨겨진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릴 때 사용했던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강민석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사업을 수십 년간 해온 노련한 인물답게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회사 일에 관심이 많지? 그리고 왜 자꾸 내 서재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야? 그는 유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경호원들을 시켜 유진을 감시하게 했고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진도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행동하면서도 은밀하게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강민석의 측근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정보를 캐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훈을 통해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강민석이 아들 지훈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오수연이 알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남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수연은 호기심에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석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를 대표이사로 올리는 동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군요. 아주 치밀한 계획이네요. 그래, 어차피 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빼낼 수 있어.
하지만 일단은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수연은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니.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재 앞에서 마주쳤고 서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유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유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방문을 닫고 난 후 수연은 방금 전 들은 이야기를 유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문서를 봐요. 당신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유진은 문서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민석이 지훈까지 버릴 생각이라니. 아무리 냉혹한 사업가라고 해도 자신의 친아들까지 버리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진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설마. 서유진. 수연은 드디어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서재역의 장례식에서 본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성장해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어요. 유진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서재역의 딸 서유진입니다. 서로의 정체를 안 두 여자 사이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수연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 유진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원한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 급했어요. 수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나와 손을 잡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강민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원수와 원수가 더 큰 원수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고 유진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었어요. 이상하다. 이 여자의 과거가 너무 깔끔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강민석은 국내외 사설 탐정들까지 고용해서 유진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의 학창 시절 기록까지 뒤져보라고 지시했어요. 유진과 수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수연이 남편의 일정을 미리 알려주면 유진이 그 틈을 타서 증거를 수집했고, 유진이 발견한 정보를 수연이 내부에서 확인해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어요. 수연에게는 과거에 서재역을 벌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유진에게는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유진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젊고 어리석었어요.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택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강민석과 결혼한 후에도 줄곧 당신 아버지를 그리워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유진은 지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점점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남편이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의 순수함, 그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면서 유진은 점점 죄책감에 빠져들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 복수해야 하나? 아버지께서 이런 걸 원하셨을까? 지훈도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밤에 자주 깨는 것 같고, 낮에도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줘.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유진은 죄책감에 더욱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강민석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유진을 불러내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 시집 온 진짜 이유가 뭐야? 단순히 지훈이를 사랑해서였을까?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훈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강민석이 드디어 유진의 과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그의 부하가 15년 전 서재혁의 장례식 사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 중 한 장에 어린 유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서재혁의 딸이 복수하러 온 거였어. 강민석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복수를 계획했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내가 공모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군. 정말 재밌어. 이제 이들을 어떻게 요리해 줄까?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이상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과 수연은 회의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수비에만 머물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해요. 어차피 들킬 거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합시다. 강민석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수연은 오랫동안 남편 곁에서 지켜본 모든 정보들을 유진에게 제공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계좌 번호,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 내역, 경쟁사를 인수할 때 사용한 불법적인 방법들, 심지어는 과거 서재혁을 함정에 빠뜨릴 때 사용했던 조작 증거들의 제작 과정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리면 강민석은 절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유진은 수연이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치밀한 공격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민석의 권력과 인맥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진은 다각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검찰, 경쟁사, 그리고 주주들까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타격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유진은 해외에서 알게 된 신뢰할 만한 탐사 기자에게 강민석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보했어요.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서, 심지어는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녹취록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주요 일간지에 TK그룹 회장의 숨겨진 정치자금 의혹이라는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강민석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언론사들도 연쇄적으로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서재에서 빼낸 핵심 기술 자료들을 경쟁사에 흘린 것이에요. TK그룹이 독점하고 있던 신기술들이 갑자기 타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간 거야? 강민석은 분노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로 인해 TK그룹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면서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유진이 몇 달에 걸쳐 접촉했던 TK그룹의 중간 관리자들 중 일부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에요. 더 이상 회장의 불법 행위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강민석의 비리를 상세히 증언했어요.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각종 혐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확한 내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건 극소수밖에 없어. 그는 회사 전체를 뒤지며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경쟁사의 스파이가 내부에 침투했다고 생각하며 엉뚱한 곳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유진과 수연의 연합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강민석이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차례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서재혁의 사건도 그 중 하나였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이 수십 개나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연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들도 강민석 규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강민석을 믿고 따랐던 주주들과 임직원들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따른 건가요? 핵심 임원들조차 강민석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의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남자도 우리 아버지가 당했던 고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유진은 복수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서 지훈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TK 그룹 사태를 다뤘고 정치권에서도 대기업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어요. 회사가 연일 폭풍에 휩싸이자 지훈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회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며 내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들을 다 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해쳤다는 거야? 지우는 서류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특히 서재혁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충격이 컸어요. 조작된 증거들, 매수된 증인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치밀한 계획까지. 이건 단순한 사업상의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어. 더욱 이상한 것은 아내 유진의 행동이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녀는 묘하게 침착했어요. 오히려 지훈을 위로하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훈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하신 일과 당신은 별개예요. 지금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의심이 든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유진이 가끔씩 아버지의 서재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 회사 관련 뉴스를 유난히 자세히 보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뭔가 이상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결국 지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유진이 서재혁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처음 미술관에서 만난 것도, 나를 사랑한다고 한 것도, 결혼하자고 했을 때 눈물 흘린 것도 모두 연기였다는 거야? 지우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더 큰 충격은 어머니 수연도 이 모든 일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동안 두 여자를 몰래 지켜본 지우는 그들이 서재에서 은밀하게 만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나를 속였다는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날 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유진을 불러내 모든 것을 따졌습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줘. 유진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되갚아주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를 알아갈수록 당신의 순수함과 진실한 사랑을 받을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렸어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건 복수뿐이었어요. 지우는 엄청난 배신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유진에 대한 연민까지 느껴졌어요. 당신 아버지가 당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사랑까지 복수의 도구로 써도 되는 거였나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세 사람은 기묘하고도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동시에 강민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의 아들인 지훈이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와 수천 명의 직원들까지 함께 무너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훈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지는 않겠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그 죄를 세상에 알리고 처벌받게 하겠어요. 그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일 테니까요. 지훈의 결정에 유진과 수연은 놀랐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인 자신을 배신한 두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저는 두 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인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는데 함께 해주세요. 그들은 강민석의 모든 비리를 완전히 폭로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어요. 무대는 일주일 후에 열릴 긴급 주주총회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강민석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정도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군. 아직 숨겨둔 카드들이 많이 있어. 그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유진과 수연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방법까지 모색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가 배신했다고? 좋아. 그럼 이제 가족도 적이군. 강민석은 냉혹하게 계산했어요. 지훈마저 자신의 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그럼 이제 정말 혈육도 없는 거로 생각하겠어. 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강민석은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유진을 따로 불러내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했어요. 20억을 줄 테니 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럼 서재엽 사건도 다시 조사해서 명예회복시켜주겠어.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억울함은 돈으로 풀리지 않아요. 회유가 실패하자 강민석은 협박으로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어. 하지만 끝까지 가면 너희 셋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나?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죠. 주주총회 전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비리 전반을 증언하고, 수연이 내부 증거들을 제시하고, 유진이 서재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면 강민석은 더욱 강해질 거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들까지 모인 가운데 강민석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연단에 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TK그룹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에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인 아버지를 가로막고 나선 아들의 모습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TK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와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모두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TK그룹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경영진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기술과 자산을 헐값에 빼앗았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면서 회의장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어서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진 후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저는 강민석 회장의 아내 오수연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서류들은 남편이 지난 20년간 조성한 비자금과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의 증거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부터 현금 전달 영수증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범죄에 공범이 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쉰 후 1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유진입니다. 15년 전 강민석 회장에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서재혁의 딸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건실한 중소기업 경영자였어요. 하지만 강민석 회장이 우리 기술을 탐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조작된 횡령 증거, 매수된 증인들,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강민석 회장은 제 아버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고 절망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증언과 함께 당시에 조작된 증거들과 실제 증거들이 대비되어 공개되었어요. 강민석은 마지막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다.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음모야.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참석한 주주들과 기자들은 경악했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방송을 본 전 국민들도 분노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유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린 것이에요. 강민석 회장, 이제 더 이상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신이 직접 녹음한 테이프가 있거든요. 10년 전 강민석이 부하들과 서재혁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어떻게 서재혁을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어떤 증거를 조작할 것인가, 모든 계획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어요. 강민석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회장직 사퇴를 선언해야 했고,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이사회는 즉시 그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생각만큼 후련하지 않았어요. 강민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언론의 관심이 조금 잦아든 틈에 유진은 지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거예요. 당신에게 준 상처와 거짓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 씨. 지훈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유진 씨. 당신이 복수를 완성한 만큼 이제는 당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유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그 악한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15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아있었어요. 유진은 과거의 복수기 서유진이 아닌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외의 유명 미술관에서 정식 큐레이터로 일하며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복수의 여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의 여왕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향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지만 서유진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